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저는 오늘 민생구제와 경기회복을 위한 전국민 4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국민 여러분들과 여야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내일 한국은행이 2025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1%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낼 수 있다는 예상이 있을 정도로 경제는 완연한 하강 국면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경기 부양 요구를 거부했던 근거는 주로 수출 증가세에 따른 경제의 회복세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제시 근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는 빠르게 침체 중입니다. 수출은 1년 단위 통계만 놓고 보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2022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정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7월 전년 대비 14% 증가율이 10월에는 4%대로 떨어져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는 양상입니다. 미국 트럼프 2.0 시대의 한국 수출은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면서 기회보다는 위기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입니다. 바클레이즈, JP모건 등 다수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기존 2.1% 전망치에서 내려갈 것은 분명하고 국내 기관 어디도 입에 꺼내고 싶어하지 않는 1%대 성장률 전망치도 가능하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외의 특별한 비상경제 상황이 아니면서도 1% 성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내수는 침체가 이제 경제의 상수가 된 실정입니다만 최근 들어 하락이 더 가파릅니다. 올해 자영업자 폐업 신고는 역대 최대이자 최초로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한국전력의 산업용 전력 판매량, 건설기성, 소매 판매 등 내수 관련 거의 모든 지표들이 일제히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부양금융줄을 내려주지 않으면 가속해 추락하겠다. 그동안 재정 건전성 타령만 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나선 경제적 배경이 바로 이제는 도저히 부인하거나 감출 수 없을 정도로 확연해진 내수 경기 추락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는 내수 부양책을 요구합니다. 낙수효과 이론에 입각한 부자 감세는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임기 중반에 입증되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고 또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행 가능한 유일한 경기부양책이 바로 저희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야권이 줄곧 주장해왔었던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실행 방안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효과가 높은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40만 원이 적정한 지급 수준이다라고 제안드립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제안할 때보다 경기 하강이 더 뚜렷해졌고 민생고도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확실한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해서 지급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요재원 약 21조 원은 대규모 세수결손 상황에서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의 종결판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폐기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벌가와 상위 0.1% 자산 보유자들에게 수혜가 집중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의한 5년 누적 감세액이 전국민 4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소요액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게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랜 논쟁이었던 보편 선별 지급 이슈에 대해서도 저는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라고 제안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과세소득으로 잡으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으로 반환하는 액수가 커집니다. 2022년 국세청 통합소득 백분위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통합소득 상위 1%에 속하는 이들은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으로 구한 실효세율 31%를 부담했습니다. 상위 1%에 속하는 4인 가구가 합계 160만 원을 지급받을 경우에 50만 원가량은 세금으로 반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하위 10% 소득자들은 지급액의 2% 수준에서 조세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보편 지급 후 과세에 의한 선별 환수야말로 신뢰할 만한 최근의 소득 통계 시스템이 추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위 소득자 배제 선별 지급에 따르는 여러 부작용들을 없애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정부 여당의 의지만 있다면 간단한 법률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입이 아프도록 해왔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 투자입니다. 우리 경제는 구조개혁에 의한 회복과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다면 이 계기를 만들 기초체력 자체를 소진해버리게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유지 관리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은 또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민생고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경제 주체들의 사기를 붙돋는 투자이기도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특정 직업군 그리고 특정 계층만을 타깃으로 우대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기 때문에 심화하는 양극화에 대해 공동체적 통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투자이기도 합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일제히 민생회복지원금 경기부양책을 펴라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일제히 민생회복지원금 경기부양책을 펴라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2025년 예산안 국회 심사에 반영해서 내년 초에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생회복의 골든타임 더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본소득당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여야 정치권 그리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